예, 반갑습니다. 전방에 오늘은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일요일입니다. 있습니다. 10월 19일이가 그러죠? 20일이가 지금 8시 34분이네요. 지금 밀양시 초동면 반월입니다. 여기는 마늘을 많이 재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녕이 양파가 유명한데, 양파하고 마늘이 유명한데요. 바로 이웃이 하다 보니까 여기도 마늘, 양파는 좀 안 보입니다. 마늘이 유명합니다. 지금 초동 영갓길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저기 강둑이 있습니다. 낙동강 강둑에 보면은 영갓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1년에 2번 뭐 축제를 한다고 하던데, 여기 우측에는 또 박이 달려가 있기도 하고요. 지금 온도가 15도씨입니다. 상당히 지금 아침 온도가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어제 이제 비가 왔죠. 비 온 이후로 이제 완전히 초겨울 날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을 익어간다 그러는데, 이제 익어가는 게 보면 옆에 벼도 이제 익어가고 있고요. 거의 모든 작물들이 이제 수확 시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작물들은 거의 다 이제 수확 시기가 됐고요. 참 어떻게 보면 세월이 빨리 갑니다. 과거는 제 나이쯤 되면 거의 뭐 담배 때 물고 사랑방에서 햄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원래 이제 60이니까 1965년생입니다. 연식 좀 됐죠, 과거로 보면. 근데 요즘은 뭐 60이 나이입니까? 80도 청춘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세월이 이렇게 급속히 변하다 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게 된 이유가, 첫째는 이제 의료 분야가 많이 발달되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소득이 높아짐으로 해서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게끔 됐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과거에는 전부 농경 사회 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골병 드는 거죠. 뭐 허리도 다리도 특히 무릎도.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이라는 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동만 과속 방지턱이 했던 있습니다. 시절이었죠. 농경사회 자체가 거의 뭐 80%가 전부 농업이고 20%가 뭐 조금 뭐 지금으로 보면 사무직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명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또 그 노동을 하더라도 전부 육체 노동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기계들이, 특히 농기계들이 많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시골에서도 그렇게 노동을 많이 안 합니다. 거의 기계가 일을 다 해주죠. 하여튼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이제 농과를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경운기, 시골에 경운기 한 대 있으면 부자입니다. 저희는 이제 경운기가, 제가 그 당시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인데 5학년 때 경운기를 샀거든요. 그걸 경운기 그때 운전하고 다녔고 합니다. 그 이후는 이제 논이 많았죠. 제 기억에 36마직인가 그래 있었어요. 거의 7,200평이죠. 7,200평이면 상당히 큽니다. 3,000평이 1헥타르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손으로 모를 다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흐리고 달리고 썩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위 골병들 다 들였죠. 그러니까 뭐 평균 수명이 낮았어요. 근데 요즘은 전부 기계로 다 해버리니까 뭐 그렇게 골병들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제 기계 관리 잘못하면 거기서 오는 피해는 크죠. 자,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초동면 대곡 마을, 대곡리입니다. 대곡마을인데
논인데 이 논 전체가 우측으로까지 쭉 연결된 게 300헥타르가 넘습니다. 이 과거는 거의 논이었는데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한 1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특이하게 이 대곡들은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젊은 층이라 하면 60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한 40대부터 해서 60대니까 요 연령층들이 많습니다. 70 넘은 분도 계시지만 70 넘은 분들을 젊다기는 좀 거시기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시설 재배, 특히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유리 온실은 경제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하죠. 저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연구용으로야 가능하겠지만요. 지금 이 대곡들판 이쪽이 GAP 인증을 받았습니다. GAP는 우수 농산물 관리라는 뜻인데요. 풀네임으로 하면 Good Agricultural Pract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산물을 친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깨끗하게 우수하게 관리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용수, 관계의 수를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6가지 우리가 이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치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관리입니다. 농약 사용량이라든지 과속 비료 방지턱이 사용량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나치게 많이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농일지를 반드시 작성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콩수확을 저 옆에 여사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소위 쪼그려 앉아서 하시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하얀 거는 뭐냐면 이 곰포라고 합니다. 곰포. 이 사일리지인데 이 보리집 있지 않습니까? 이건 호밀을 주로 재배하는데요. 호밀이나 청보리 같은 거 베어서 저렇게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소위 이제 소김치용이죠. 영어로 하면 엔실리지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사일리지, 엔실리지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포로, 그러니까 포대 안에 집어넣은 거죠. 둘둘 말아서 집어넣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렇게 이제 많은 기계도 또 있어요. 요즘은 기계가 일을 하니까 저게 보통 500kg, 600kg 정도 나갑니다. 자, 그래서 안에 이제 발효가 되면은 향긋한 냄새가 나죠. 그러면 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측에 여기 지금 벼를 수확을 했죠. 이렇게 늘어났고 요걸 또 토양에 투입하는 소위 환원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 랩핑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곰포 보셨죠? 하얀 거 머시멜로처럼 생긴 거 그렇게 말아서 또 소 사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저게 하나 6만 원 하거든요. 혹자 그런 전방에 얘기를 합니다.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6만 원 받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랩핑기를 사가 자기 놈 할 것 같으면 돈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차가 이제 저를 추월한 차가 가지를 지금 납품 안 해요. 지금 보니까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에그플랜트라고 하죠. 예. 이 가지는 그 옛날에는 제가 고등 농구 다닐 때에도 영양 성분이 별로 없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 참 객시지감을 느낀다 할까요? 하여튼 엄청나게 기능성이 풍부합니다. 제가 이 속도를 넘치는 여기 제가 몇 번 제가 촬영을 했죠. 여기는 지금 시설 재배하고는 단동이 아니고 연동입니다. 이게 6개, 5개 연동이네요.
아니지 6개 연동.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연동으로 이제 하는데 이어서 짓는다 이런 말입니다. 연동은. 그래서 연동하면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단동으로 하면은 전체 면적으로 보면은 투입비가 많이 들고요. 연동을 하면 투입비가 적게 들고 그런 비용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연동을 하면 관리가 총괄 관리가 편하죠. 단동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띄엄띄엄 해놓으면은 전부 하나씩 거적듣고 뭐 하고 다 해야 되지만 저거는 소위 요즘 그 ICT에 기반한 IoT까지는 아예 아니더라도 ICT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자동 컨트롤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지금 이 앞에 트럭은 콩을 소위 끊었죠. 수확을 해서 줄기만 잘라가지고 이제 가져가십니다. 가져가셔가지고 멍석 같은데 비닐이나 이런데 위에 늘죠. 늘어서 말립니다. 말리면 한 2, 3일 말리면 저기 꼬투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햇볕에 톡톡 튀거든요. 그러면 소위 도리깨나 이런 거 작대기 같은 걸 툭툭 두드려주면은 그게 꼬투리하고 콩 종자하고 분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꼬투리하고 줄기는 잎하고 걷어내고 그 이후에 이제 콩만 이렇게 잘 선별을 해서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겁니다. 뭐 간단하긴 하지만 엄청 귀찮습니다. 저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방식이죠. 대규모로 하실 것 같으면 기계 소위 크로스 콤바인이라고 있거든요. 그걸로 수확을 하지만 여기 지금 우측에 이 연동으로 되어 있는 온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 이제 여동생 친구 후배죠. 제 학교 후배. 근데 이제 하여튼 연동으로 엄청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골병듭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 도시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뭐 생각이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잘 모르시죠. 모르시지만 저 시설 재배, 작물 재배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농민의 마음도 조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농사 짓다 보면은 나이 한 60, 70 되면은 전부 관절 한 7, 80 정도 되면은 시골에 계신 분들 거의 무릎, 인공 무릎입니다. 거의 뭐 골병 다 드신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좀 가격 면이나 여러 면에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기 이제 중국집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왔는데 제가 솔직히 어떤 생각했느냐면 여기 가자길래 촌에 뭐 중국집이 뭐 제대로 하겠노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손님들이 엄청 많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짜장면 제가 먹어본 5손가락 안에 드는 중국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여기 동네는 덤밑이라고 합니다. 덤밑. 이 덤이란 게 제가 지금 무슨 우리말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덤을 준다 할 때는 어이지 않습니까? 어이. 디귿에 어의 미음이지 않습니까? 덤. 요것은 디귿의 미음이거든요. 제가 경상도라서 과속 발음이 방지턱이 있습니다. 좀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덤이란 게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우리 무덤 방지턱이 할 때 있습니다. 덤 있지 않습니까? 그 덤은 뭘 의미하는가? 봉분, 동그랗게 솟아오르는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지금 쳐다보는 건 아니고 그냥 생각나서 말해봅니다. 그래서 뭔가 봉우리 같은 게 솟아있는 그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해봅니다. 혹시
그 국문학 교수님이나 선생님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자, 어쨌든 제가 추정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제가 보는데, 자, 지금 이제 여기 우측은 쇄골입니다. 쇄골. 쇄골은 쇄골짜기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일단 쇄골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저기 우리 종고모님이 살고 계시고요. 제가 옛날에 공부 조금 하려고 할 때 여기 종고모 집 형님한테 이제 이름 밝혀도 되겠습니다. 문수 형이라고. 박문수, 아메우사 박문수. 문수 형님한테 그 당시에 수학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고 나니까 전부 객지 다 가니까 이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결혼식 아니면 만날 날이 없어요.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게 우리 이제 세태인 듯 합니다. 과거에 이제 할아버지 세대 때 보면은 할아버지 사촌, 뭐 육촌, 팔촌까지도 친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집에 한번 오시면은 2, 3일씩 있다 가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 당시에 밥할 때도 참 산에 나무 베어 와가지고 가지치기 한다든지, 그것도 가시나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가시 찔려가면 밥하고 참 그렇게 했던 시절인데, 그 손님 치르는 게 예산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 남자들, 그 당시에 할배들 참 염치가 도를 넘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세대 차이 난다, 할배 소리 한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 없는 현재가 없지 과속 않습니까? 방지턱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그랬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삼박골입니다. 삼손이죠. 여기 삼손입니다. 왜 삼손인가요? 삼손 아니면 성경이 나옵니까? 그 머리 기를 때는 힘이 나고 머리 자를 때는 힘이 없다는 그 삼손.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근데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장으로 보면, 야, 이게 소나무가 지금 재선충이 장난이 아니네요. 거의 뭐 30-40% 이게 소나무가 이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밀양이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심각하지만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산림청에서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지금 원래 특히 심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될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 소나무의 30%가 저선충에 걸렸다는, 아마 역사적이라도 아주 나쁜 역사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쯤 되면은, 옛날에는 과거에 이제 국가의 우환이 생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걱정됩니다. 자, 촬영은 과속 방지턱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하고, 자, 나중에 또 촬영 거 있으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